본 영상은 전국 택시 연합 모임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소중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택시회사 고르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네요. 이런 분들께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회사마다 조건을 어렵게 빙빙 꼬아뒀다는 느낌 많이들 받으시죠? 쉽고 간결하게 조건을 알려줘야 선택이 편한데 왜 저렇게 조건을 알기 어렵게 해두었을까요? 택시 회사들이 조건이 거지 같은 걸 감추고 초보 혹은 호구 잡기 쉽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린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회사한테 눈탱이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을 간단하고 쉽게 보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금이라는 변종 산학금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 편의상 실질 산학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실질 산학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1일 기준금의 26일 만근일수를 곱해서 기본급을 빼면 실질 산학금이 나옵니다.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를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일 기준금 17만 7천원, 만근 26일, 기본급 138만원, 17만 7천원 곱하기 26일 마이너스 138만원 하면 322만 2천원. 실질 산학금은 322만 2천원이네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도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일 기준금 23만 1천원, 만근 26일, 기본급 220만원, 23만 1천원 곱하기 26일 마이너스 220만원 380만 6천원. 실질 산학금은 380만 6천원이네요. 320만원과 380만원. 어느 회사로 가야 할지 느낌이 확 오시죠? 같은 매출에 대략 60만원 더 받는 겁니다. 연간 720만원이고요. 실질 산학금으로 보니 상당히 쉽죠?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이건 회사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기본 급여가 적고 재산이 적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제 경우 연간 26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회사와 아닌 회사를 비교해보면 월간 20만원가량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도 입사 전에 꼭 비교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가금에 대해 알아보시죠. 어느 회사는 산학금이 비싼데 추가금이 100%이고 어느 회사는 산학금이 싼 대신에 추가금이 70%이고 어느 회사를 가는 게 내가 이익인지 헷갈리시죠? 월 600을 찍는 분이 유리한 조건인 회사가 있고 월 1000을 찍는 분이 유리한 조건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매출을 뽑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계산이 되는데 택시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모르는 부분입니다. 카불 기준 순수 운행 시간 12시간 만근을 채우면 대략 900에서 950만원 정도 매출 찍힙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죠. 평균치가 저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 시간만큼 운행을 하기 힘들어 하시죠. 제가 모든 택시기사분들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여태 봐왔던 분들의 대략적인 느낌을 연령별로 표현해보자면 40대 900에서 1000만원 사이, 50대 800에서 900 사이, 60대 700에서 800 사이, 이 정도 매출이 평균치에 근접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30대에도 600 찍는 분 계시고 60대에도 1200 찍는 분 계십니다. 적당한 기준점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기준점을 토대로 회사 조건에 대입해 보시면 그래도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금 비율을 속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택시회사가 9대1의 비율에 부가세 10%를 지급하니 100%다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추가금 100%다 받고 부가세도 별도로 받아야 정상적인 추가금 100%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부가세는 법적으로 9.01%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슬프게도 현실적으로 저만큼 다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략 6에서 6.5% 지급하면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카불의 경우 수수료를 기사에게 전가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3.3% 정도를 떼어가는데 이것도 조건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모이면 꽤 크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근무 가능 여부. 말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법정 공휴일이 있을 경우 산학금을 빼주는가입니다. 1월을 예를 들자면 만근이 26일인데 신정이 1일 구정이 3일 빨간 날입니다. 그럼 기준금이 4일이 빠진 22일치가 되는 거죠. 원래는 17만 7천원 곱하기 26일이 이번 달 기준금인데 17만 7천원 곱하기 22일만 납입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인정근무 없이 통으로 무조건 26일 만근인 곳이 많습니다. 연간 법정 공휴일이 15일가량 되는데 이것도 월 환산 시 20만원 언저리의 차이가 납니다. 이로써 대략적인 조건에 대해 계산이 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걸로 끝이면 좋겠으나 부수적인 결코 좌시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1. 충전소와의 거리 2. 차량의 옵션 및 상태 3. 회사에 얼마나 자주 들어가야 하는지 4. 가스 충전 제한량이 존재하는지 5. 가맹인지 아닌지 6. 차량 수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7. 사고 시 처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8. 급여로 장난치거나 혹은 밀리거나 하지 않는지 이런 부수적 요소들을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해봤는데
나름대로 금액으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1. 충전소 부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택시회사 다 거기서 거기니 집 가까운 데로 가라고. 업계 선배님들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죠. 저도 격하게 공감하긴 합니다만 저 조언이 100%의 효력을 발휘하는 건 600에서 700만원대 매출일 경우입니다. 저 금액대의 매출에선 어떤 조건의 회사를 가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은 2, 3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좋다는 거죠. 충전소가 가까우면 좋겠으나 조건이 너무 개떡이면 좀 더 멀더라도 조건 좋은 곳이 좋습니다.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냐? 충전소까지 거리 30분당 1만원씩 계산하시면 거의 체감상 비슷하실 겁니다. 충전소가 집에서 5분 거리인 회사에서 급여를 300만원 받는 것과 35분 거리 회사에서 급여를 326만원 받는다면 두 회사의 조건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5분 거리 회사 300만원과 65분 거리 회사 370만원이라면 후자 쪽이 만족감이 더 크실 겁니다. 이 차량의 옵션 및 상태. 새 차의 풀옵션과 똥차가 산악금이 같다면 당연히 새 차의 풀옵션이겠죠. 새 차와 똥차는 월 2, 30만원 정도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홀드가 있다면 월 2, 30만원의 가치로 환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차의 옵션까지 있다 하면 똥차의 옵션 없는 차보다 조건이 50만원 적어도 탈만합니다. 세 번째 회사는 자주 안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면 하루당 만원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 3회는 들어오라 한다면 월 12만원 정도 덜 받는 회사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차를 타면서 회사를 매일 간다면 굳이 1차 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충전량 제한. 가스일 사용량 40리터 제한. 그 이유는 급여에서 삭감 혹은 사비로 충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내 매출마다 달라지긴 하겠으나 월 20만원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5. 카불이냐 비가맹이냐. 이건 활용도마다 다르겠으나 월 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6, 7, 8은 문제 있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돈으로 가늠이 안 될 만큼 스트레스 받습니다.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엄청난 장문이 글이 되었네요. 초보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운행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